고요한 저녁, 뉴욕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젊은 남성 한 명이 살해된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켄틀리. 그러나 이 살인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그를 죽인 두 남성, 브랜든 쇼와 필립 모건은 그 어떤 원한도, 감정도 없이 그를 죽인다. 그들의 살인은 철학적 실험이자 일종의 예술적 도전이었다. 그들은 니체의 초인 사상을 오독해 우월한 인간은 열등한 인간을 제거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이 위험한 신념은 결국 생명을 경시하는 살인으로 이어진다. 브랜든과 필립은 데이비드를 교살한 후 그의 시신을 거실에 있는 대형 상자 속에 감춘다. 그리고 그 위에 식탁보를 덮고 그 위에 저녁 만찬을 차린다. 그들은 데이비드의 아버지, 약혼녀, 친구들, 그리고 이 실험의 사상적 근원이었던 대학 시절의 교수 루퍼트까지 초대해 만찬을 연다. 의도적으로 죽은 자의 유족과 지인들을 불러 모아 마치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철학을 조롱하듯 연극을 펼치려는 것이다. 초대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브랜든은 여유롭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반면 필립은 점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그는 술을 계속 마시고 손을 떨며 대화를 회피하고 특히 루퍼트 교수와의 대화 중에 무너질 듯한 긴장감을 보인다. 반면 브랜든은 여전히 자만심에 차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윤리적 거리낌도 느끼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나의 논리적 귀결처럼 여긴다. 식사 자리에서 손님들은 데이비드의 실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처음에는 그저 늦은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수상함을 감지하고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진다. 루퍼트 교수는 브랜든과 필립의 태도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예리한 질문들을 던진다. 특히 철학적 대화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태도, 그리고 시선과 손짓의 미세한 흔들림은 루퍼트의 직감을 자극한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난 뒤 루퍼트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온다. 그는 두 사람의 행동에서 강한 의심을 품고 있었고 마침내 상자 속에서 데이비드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루퍼트는 브랜든과 필립을 향해 질타한다. 그는 자신의 철학이 오용되었음을 깨닫고 자신이 무심코 던졌던 말이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자책한다. 그 순간 브랜든은 여전히 자신이 옳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필립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루퍼트는 총을 들고 경찰에 알리고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살인은 끝났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적 질문은 관객에게 끝없이 남겨진다. 작품 해설 약 4만 자 분량 이어서 작성 중. 알프레드 히치콕의 로프는 단순한 살인 미스터리를 넘어 인간의 오만과 철학적 왜곡이 초래할 수 있는 비극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작품이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패트릭 해밀턴의 연극을 원작으로 삼고 있으며 단일 공간, 실시간 진행, 그리고 숨 쉴 틈 없는 대사와 긴장감 속에서 전개된다. 무엇보다 이 영화가 독특한 이유는 원컷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촬영 방식 때문이다. 히치콕은 여러 번의 장면 전환 없이 최대 10분 분량의 필름을 끊김없이 이어붙여 하나의 긴 테이크처럼 구성함으로써 무대 연극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유도한다. 이 방식은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이야기의 숨막히는 밀도와 살인자의 불안감을 더욱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영화는 실존했던 레오폴드와 루브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 1924년 미국 시카고에서 두 명의 대학생이 완전 범죄를 꿈꾸며 한 소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실화이다. 이들은 니체의 철학을 오독한 채 자신들이 우월한 존재라고 믿고 범죄를 저질렀다. 히치콕은 이 극단적인 설정을 통해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도덕적 책임, 그리고 철학의 오용이 어떻게 잔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묘사한다. 로프의 핵심 주제는 생명을 앗는 선택이 인간의 논리적 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다. 브랜든은 자신이 강하고 지적이며 도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라 믿는다.
그는 인간 사회의 보편적 도덕은 평범한 다수를 위한 것이며 자신과 같은 우월한 존재는 그 도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철학적 허무주의와 엘리트주의가 뒤섞인 매우 위험한 사유 방식이다. 반면 필립은 브랜든보다 감정에 민감한 인물이다. 그는 살인 직후부터 죄책감과 불안에 휩싸이며 결국 루퍼트 앞에서 심리적으로 붕괴한다. 필립은 철학적 논리보다는 현실적 감정의 무게를 더 깊이 체감하는 인물로 인간적 내면을 대변한다. 그의 심리 붕괴는 단지 범죄의 결과가 아닌 스스로의 윤리적 기준을 배반한 자의 고통이기도 하다. 루퍼트 교수는 영화의 윤리적 심판자이자 관객의 시선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는 지적이지만 자신의 말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지 못했다. 루퍼트는 마지막 장면에서 총을 꺼내들고 철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그는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며 교육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되새긴다. 히치콕은 이 영화를 통해 지식인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강조한다. 영화 속 루퍼트의 말 한마디가 두 젊은이에게 사형 선고로 이어졌다는 점은 단순히 지적 논쟁이 아니라 실존적 윤리의 문제로 이어진다. 지식인은 단지 사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유의 무게를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로프는 공간적으로는 폐쇄되어 있지만 철학적으로는 끝없이 확장되는 영화이다. 단 하나의 살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심리극은 인간의 자만과 윤리, 그리고 자유의 경계를 재조명하게 만든다. 히치콕은 이 영화에서 무섭도록 조용한 방식으로 인간의 내면을 파고들며 사유는 자유롭지만 행동은 책임져야 한다는 진리를 이야기한다. 이 영화는 관객에게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편한 질문만을 남긴 채 화면을 닫는다. 그러나 그 질문이야말로 영화가 던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철학적 논쟁의 시작점이다. 알프레드 히치콕의 로프는 단순한 살인 미스터리를 넘어 인간의 오만과 철학적 왜곡이 초래할 수 있는 비극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작품이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패트릭 해밀턴의 연극을 원작으로 삼고 있으며 단일 공간, 실시간 진행, 그리고 숨 쉴 틈 없는 대사와 긴장감 속에서 전개된다. 무엇보다 이 영화가 독특한 이유는 원컷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촬영 방식 때문이다. 히치콕은 여러 번의 장면 전환 없이 최대 10분 분량의 필름을 끊김없이 이어붙여 하나의 긴 테이크처럼 구성함으로써 무대 연극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유도한다. 이 방식은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이야기의 숨막히는 밀도와 살인자의 불안감을 더욱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영화는 실존했던 레오폴드와 루브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 1924년 미국 시카고에서 두 명의 대학생이 완전 범죄를 꿈꾸며 한 소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실화이다. 이들은 니체의 철학을 오독한 채 자신들이 우월한 존재라고 믿고 범죄를 저질렀다. 히치콕은 이 극단적인 설정을 통해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도덕적 책임, 그리고 철학의 오용이 어떻게 잔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묘사한다. 로프의 핵심 주제는 생명을 앗는 선택이 인간의 논리적 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다. 브랜드는 자신이 강하고 지적이며 도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라 믿는다. 그는 인간 사회의 보편적 도덕은 평범한 다수를 위한 것이며 자신과 같은 우월한 존재는 그 도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철학적 허무주의와 엘리트주의가 뒤섞인 매우 위험한 사유 방식이다. 반면 필립은 브랜든보다 감정에 민감한 인물이다. 그는 살인 직후부터 죄책감과 불안에 휩싸이며 결국 루퍼트 앞에서 심리적으로 붕괴한다. 필립은 철학적 논리보다는 현실적 감정의 무게를 더 깊이 체감하는 인물로 인간적 내면을 대변한다. 그의 심리 붕괴는 단지 범죄의 결과가 아닌 스스로의 윤리적 기준을 배반한 자의 고통이기도 하다. 루퍼트 교수는 영화의 윤리적 심판자이자
관객의 시선을 대변하는 인물이다.